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앞서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아주 꿀팁을 많이 방출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 중에서 코이카 입사 N수생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말씀드리자면 저부터 이제 재수생이라서 정확한 비율은 모르지만 저희 신입사원 동기분들 중에서도 이제 재수생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3수생, 4수생까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다양한 경력을 쌓고서 이제 한 번에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아니더라도 건설사나 아니면 정말 IT 업계 이런 데서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코이카만 정말 파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지만 한 번에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대학 졸업하고 개발협력 인턴이라든지 관련 경험이 많지는 않으셔도 한 번에 붙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이번 동기 같은 경우에도 나이대가 9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로 굉장히 간극이 커요. 그래서 뭐 N수생 비율이 너무 많아서 고인분들이 많다 이런 걱정하지 않으시고 코이카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용기 있게 도전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취업 준비생들이 꼭 알아야 할 코이카의 사업 현황을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사실 코이카에는 이공계열보다는 인문계열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소서 3번 문제에 떡하니 올라온 데이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 진짜 그 질문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데이터 역량?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 질문과 관련 있는 전략이 디지털 전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해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이카도 디지털 전환 전략을 세우고 사내에 디지털 전담반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준생 분들께서는 검색을 해보시고 디지털 전환이나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린 뉴딜 ODA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린 뉴딜 ODA를 통해서 개발도상국도 이렇게 함께 공동의 노력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깊이 알아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신입사원분들은 혹시 해외 파견이나 출장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 때문에 혹시 신입사원은 해외 파견 및 출장이 지금 많으신지 아니면 막히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정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희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하시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모니터링 출장을 이렇게 가시기도 하시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가지 못하게 되었고요. 2019년에 들어오신 선배분들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이제 해외 출장도 가보고 싶고, 이제 봉사 단원분들도 뵙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재는 단원분들께서 파견 대기이신 것처럼 출장 대기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드릴 텐데요. 신입사원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느낀 코이카의 장점 그리고 조금 그렇다 싶은 코이카의 단점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이카의 장점은 직원들의 배움과 그리고 역량 강화를 장려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협력단에서 이렇게 직원분들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카드 제도가 있어서 협력단에서 지원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도 이제 교육카드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내 동아리도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는 동아리라든지 4차 산업혁명 동아리라든지 그런 배움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점심이 진짜 맛있거든요. 점심 식사가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만족도 최상이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정말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산책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되게 훌륭한 점심 코스가 됩니다. 일단 저도 첨언하고 싶은 것은 코이카 돈가스가 정말 맛있습니다. 코이카 왕돈가스가 나오는 날은 구내식당의 줄이 정말 길어요. 코이카에 일하는 직원으로서 식당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문 계열을 전공한 학사로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취업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정치 외교학이라는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었고 계속 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코이카는 저처럼 전공을 살리고 싶은 인문사회 계열 출신의 학사분들께 정말 좋은 직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외국어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국제관계라든지 경제도 마찬가지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저는 코이카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이카의 유일한 아주 소소한 단점은 외진 곳에 조금 있어요. 네. 대왕 판교로라고 하면 판교역의 그런 현대백화점과 뭐 뉴스페이스, 카카오 뭐 이런 거를 떠올리시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 있고요. 자차, 셔틀 아니면은 조금 통근하시기는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른 색다른 뭐 이탈리안을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구내식당이 맛있다는 점. 네. 맞아요. 말하고 보니까 정말 단점은 아주 없네요. 소소하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입사 전 본인이 생각했던 회사 생활과 현실이 비슷한지 혹은 조금 다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본부에서 이미 인턴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인턴 근무 때 느꼈던 분위기를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업무 보조원으로 일하긴 했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유연하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조직 문화도 되게 상하 관계가 그러니까 수직적이지 않고 그리고 복장도 되게 조금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 하면 되게 딱딱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코이카에서는 그런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입사 준비부터 현재 신입사원 생활까지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네, 이제는 마무리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나는 이것만큼은 자신 있었다. 본인만의 합격 비결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해외 인턴 경험이 없는 저의 약간 부족한 점을 논문 공모전 그리고 연수 모니터링 인턴으로 극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둘 다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십에 대한 경험 그리고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 이런 거를 어필해서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내세울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저의 성실함 그리고 집중력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코이카만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 전부터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 다른 분들이 제가 준비한 거 보시면 놀라실 정도로 되게 성실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면접 준비도 같이 이제 되게 오래 전부터 했었거든요. 되게 성실하게 코이카에만 집중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었고 코이카 ODA 교육원에서 6개 강의를 다 들었다는 게 저의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1화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ODA 교육원에서 당시 이제 미나님을 만났을 때 미나님이 열심히 필기하시고 스터디 준비하시는 거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절대 못 들어가겠구나 이런 자극을 엄청 받고 당시에 돌아가서 부랴부랴 스터디를 꾸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저희 목파랑 구독자분들도 이제 코이카 입사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응원의 말이나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거침없이 도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개발협력 필드가 좁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NGO, 그리고 대학에서도 개발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기업에서 하는 CSV 사업이나 CSR 사업도 있고요. 개발협력을 연구만 하실 수도 있고 저희 코이카처럼 공공기관에서 ODA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굉장히 좁은 필드 같지만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왜 개발협력 필드 중에서도 코이카여야만 하는지, 코이카가 다른 기관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코이카가 아니면 안 되겠다 라고는 생각이 드시면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시든 혹은 경험이 적다고 생각되시든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배울 것이 너무 많고 그런 기회도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해외 경험이 없다거나 내가 남들에 비해서 너무 스펙이 딸리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런 걱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꾸준하게 코이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신입사원분들에게 코이카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나에게 코이카란? 저에게 코이카란 끝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최종 종착지는 코이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의 뼈를 코이카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코이카란 나 자신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꾸준히 준비를 해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 커리어 자체가 코이카의 커리어와 합치한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코이카에 작년에 입사하신 파릇파릇한 신입사원 두 분의 인터뷰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요. 혜원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코이카 입사를 저도 꿈꾸는 취준생으로서 정말 뜻깊고 정말 많은 꿀팁들을 얻어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코이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준비 과정부터 입사 생활까지 전반적인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들어서 매우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인 코이카의 미래를 책임지는 신입사원분들의 무궁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렛츠 코이카!